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골대녀 슈퍼리그 B조 두 번째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월드클래스 대 개벤저스의 경기죠. 양 팀의 경기 전 전적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월드클래스는 4경기에서 2승 2패를 했고요. 시즌 1만 참가를 했죠. 골대녀 모든 팀들 중에서 가장 적은 경기만을 소화한, 어떻게 보면 기회가 가장 적었던 팀입니다. 개벤저스는 10경기에서 7승 3패, 상당히 높은 승률의 팀으로 변모했죠. 사실 시즌 1까지는 성적이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2승 2패였는데요. 시즌 2 리그전에서 많은 승리를 쓸어 담았죠. 양 팀은 맞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즌 1이었고요. 당시에 A조에 불나방, 개벤, 월클이 한 조였죠. 그리고 토너먼트 진출 기로에 서서 경기를 했었는데요. 결국 월클이 개벤을 1대 0으로 이긴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경기였습니다. A조 3경기였고요. 당시에 구잘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월클이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되었죠. 이후에 월클이 한 6, 7개월가량을 쉬는 동안 개벤저스는 강팀으로 변모를 합니다. 비록 승부차기 승이 좀 많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승리를 차지를 했죠. 그리고 슈퍼리그 지난번 경기였죠. 역대급 극장골, 그리고 승부차기 승부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승리를 추가한 개벤저스였습니다. 월드클래스는 시즌 1 때 팀 창단을 했습니다. 3골을 넣었던 구잘 선수를 비롯해서 수비 핵심 마리아, 또 아비갈 선수까지 나가게 됐고요. 새롭게 라라, 나티, 캐시 선수를 영입하게 됐습니다. 각각 스페인, 멕시코, 콜롬비아에서 온 선수들이죠. 개벤저스의 영입 과정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승, 각각 1패가 있고요. 감독 성적입니다. 최진철 감독 3승 8패, 김병지 감독 승률이 가장 높은 감독이죠. 9승 3패입니다. 골과 실점입니다. 월드클래스는 7골에 6실점, 개벤저스는 17골에 15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회 성적입니다. 시즌 1에만 참가했던 월클은 3위를 기록을 했고요. 개벤저스 파일럿 때 2위, 그리고 시즌 1 때는 기권을 하면서 오르기 전 불참을 하게 됐죠. 최종 6위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시즌 2 리그전에서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김병지 감독의 개벤저스는요, 기존의 투투 이제 정착화됐죠? 들고 나왔고요. 특징이라 할 만한 것은 이제는 이은영 선수, 김민경, 오나미 이 세 선수 포워드의 로테이션이 더 유기적으로 자주 일어난다는 점이죠. 최진철 감독의 월드클래스도 투투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주전 골키퍼 캐시 선수가 골키퍼 장갑을 낍니다. 수비에는 라라와 에바 선수, 그리고 투톱에 사오리 나티 선수가 섰고요. 이 엘로디 선수가 키퍼의 백업 자원이 아니라 포워드 자리에 교체 자원으로 들어가서 로테이션을 나티 선수가 가져갔죠. 경기 결과입니다. 월드클래스가 개벤저스를 시즌 1에 이어서 다시 한번 1대 0으로 이겼고요. 이번에 득점자는 사오리 선수였습니다. 양 팀의 기록 비교해 보겠습니다. 슈팅 숫자 비슷했군요. 9개 대 8개, 그리고 적은 유효 숫자를 양 팀 다 기록을 했고요. 이 단 하나의 유효 슛을 월클 골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양 팀 다 슛 정확도는 좋지 않은 편이군요. 패스 숫자가 재밌습니다. 월드클래스 50개 시도에서 20개 성공, 40%의 정확도. 이 40% 정도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골대녀 내에서는 40%의 정확도 정도면 괜찮았다라는 얘기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월드클래스도 큰 개편이 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력이 아주 빼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시도,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뒀다는 거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개벤저스는 반대로 96개, 갈수록 패스 시도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률 56.3%, 물론 시도한 거에 비해서 많이 성공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뚜렷한 색깔, 빌드업 축구의 색깔을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트피스 숫자입니다. 월드클래스는 비교적 적은 세트피스를 처리를 했고요. 개벤저스는 상대적으로 많은 세트피스를 했음에도 한 골을 기록하지 못한 게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드리블 돌파는 나란히 3개씩을 기록을 했습니다. 수비 지표도 보시죠.
54개 대 33개 월드 클래스가 압도적인 커트 숫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말인즉슨 앞서 보셨듯이 개벤저스가 96개에 달하는 많은 패스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월클이 많은 패스를 차단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채기가 4개입니다. 엘로디 선수 대단했거든요. 사오리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히 잘라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볼 소유권을 가져와서 역습으로 전개해버리는 이런 가로채기 장면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월클의 세이브가 2개였고요. 개벤은 세이브가 없었습니다. 양 팀의 평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월드 클래스의 평점입니다. 주장 에바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자, 육각형 수비수라고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초의 육각형 수비수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수비수들이 패스 능력도 탑재하고 여러 가지 능력을 탑재한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만 시즌 1만 하더라도 그냥 수비는 수비에만 접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에바 선수는 공격적인 재능도 그리고 빌드업 재능도 보여줬거든요. 시즌 2 슈퍼리그에서는 더욱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수비 능력이 너무나 좋습니다. 커트 17개, 클리어 6개, 슛블락 2개. 대단한 지표죠. 정말 대형 수비수가 맞고요. 새로 개편된 팀을 잘 리딩을 했습니다. 오나미 선수 정말 최고의 골대녀 공격수인데요. 맞상대한 것만 카운트를 해봤는데도 수비 성공 5번. 후반전에는 물론 돌파를 허용하는 장면도 2번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탄탄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김민경 선수를 상대로 실드아웃 보여줬죠. 소유권을 만들어냈죠. 그만큼 대등한 몸싸움, 피지컬도 갖췄고요. 또 공격적으로도 슛 2개, 중거리 슛 2방을 날렸는데요. 터무니없는 슛이 아니었고 굉장히 예리했던 위협적이었던 슛을 또 보여줬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킥이었어요. 이 킥인 상황에서 또 패스 상황에서 양질의 패스를 엘로디 선수, 사오리 선수 각각 못 받았던 경우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오랜만에 또 이거 경기 감각적인 부분이잖아요. 킥이 조금 들쑥날쑥했다 이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자, 오나미 선수를 견제했습니다. 그리고 볼을 터치했어요. 걷어냈다고 봤는데 그게 김민경 선수에게 연결이 되어버렸어요. 전반전 상황이었죠. 그래서 김민경 선수가 또 예리한 슛을 했죠. 실점 위기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돌파 2번 있었죠. 하지만 캐시 골키퍼가 2번 다 다이빙 캐치로 커버를 또 해줬습니다. 에바 선수와 캐시 선수의 합도 상당히 돋보였고요. 자, 무엇보다 하석주 감독 또 수비의 대가였던 선수 아닙니까? 에바가 수비를 엄청 잘하네. 눌러주고 하는 게 못 돌아서게 하고 이게 현장에서 직접 하석주 감독이 에바 선수를 평했던 말이거든요. 이게 다 대변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에바 선수 좋은 수비를 바탕으로 정말 오랜만에 나왔죠.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엘로디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자, 한 번에 슛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날카로웠죠? 오나미 공을 가로챈 다음에 슛 마무리. 옆구물을 때렸습니다만 간담을 서늘케 한 장면이었습니다. 자, 성공적으로 포워드로 데뷔했습니다. 나띠 선수와 로테이션으로 교체 기용이 되었죠. 비록 볼터치 자체가 많지는 않았어요. 좀 더 많은 볼터치 그리고 출전 시간이 보장된다면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가 어떤 편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그런 편견이 있었을지 몰라요. 엘로지 선수가 키퍼만 했기 때문에 좀 주력이 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폭발적인 돌파 능력을 보여줬죠. 라이브 방송 때도 많은 분들께서 아다마 트라오레를 연상시킨다. 그만큼 뛰어난 운동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100% 동의하고요. 빠른 스피드, 압박도 좋았죠. 그리고 전반전 상황, 헤더가 뒷방향으로 오긴 했습니다만 사울 선수의 킥을 머리에 맞춘다는 것 자체도 엘로디 선수의 운동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의 장점을 보여줬어요, 포워드로서. 그래서 최진철 감독의 악목도 탁월했고, 엘로디 선수도 적은 시간에 본인의 임팩트를 제대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위협적인 필드 플레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캐시 키퍼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면서 경기의 MOM, 맨 오브 더 매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초신성 캐시 키퍼가 등장을 했습니다.
골대녀는 골키퍼의 깊이, 골키퍼 뎁스가 가장 깊은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골키퍼 자원이 나와요. 노윤주 키퍼가 나왔을 때, 아유미 키퍼가 나왔을 때, 그리고 이번에 캐시 키퍼가 나온 것도 정말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한 5명, 6명 정도? 이제는 양강 체제 시스템은 오래전에 무너졌죠? 아이린, 조혜련으로 대표되는 이 두 선수만으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캐시 선수도 한 경기지만 그 반열에 바로 합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한 모습 보여줬고요. 세이브 2개, 그중 하나는 슈퍼 세이브. 자, 오나미 선수가 패스를 기가 막히게 해줬고 김승혜 선수의 슛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자, 가랑이 사이로 빠질 법한, 흔하게 키퍼들이 실수할 법한 공이었는데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정석적인 자세, 한쪽 무릎은 세우고 다른 한쪽은 누이면서 안정적인 캐치 자세를 가져갔거든요. 상당히 수준급 골키핑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캐치도 6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2번은 다이빙 캐치였죠. 오나미 선수가 경기 내내 에바 선수한테 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2번 에바 선수를 넘어선 게 바로 2번의 찬스였거든요. 이 2번째의 찬스, 어렵게 오나미 선수가 만든 찬스도 아주 과감하게 다이빙 캐치로 저지를 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캐시 선수, 어쩌면 한 경기로 예단하는 거는 아직은 이릅니다만 넘버원의 대권도 도전할 수 있다. 그만큼 좋은 골키핑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킥인 상황에서도 본인 앞에 뚝 떨어지는 원바운드 되는 까다로운 공도 처리를 잘했습니다. 상당히 수준급의 골키핑 보여줬습니다. 딱 하나 아쉬웠던 것, 그리고 개선해야 되는 것은 바로 골킥입니다. 어떤 정확도 면에서, 그리고 어떤 방향성, 어디로 찰지 본인이, 그리고 세기와 높낮이 등, 이런 골킥이 전반적으로 좀 아쉬웠고요. 골킥도 연마음과 동시에 스로우의 비중을 좀 높여도 될 것 같아요. 에바 선수에게 내려준다던가, 사올이 나티 선수가 주력이 좋기 때문에 공간에 던져주는 롱스로우 같은 것 비중을 높이면 더 좋은 키퍼가 될 것 같습니다. 라라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한 활약이었다. 마리아 선수의 자리를 잘 메웠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수비 지표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패스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많은 패스 숫자는 아니었습니다만 간결하게 패스를 연결하는 것, 자신있게 연결하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성공률도 높았고요. 자, 슛하는 장면도 하나 있었습니다. 나티 선수의 킥인 허벅지 슛. 비록 제대로 에임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허벅지에 맞췄다는 것 자체가 어떤 감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잘 선수의 모습도 어렴풋이 또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오리 선수의 슛 찬스를 만드는 패스도 보여졌죠. 자, 하지만 역시 수비 초심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를 했어요. 자, 의욕이 좀 넘치다 보니까 과도한 전진 수비. 이거는 시즌2에서도 그렇고 여러 명의 수비수들에게 나타난 거죠. 그렇게 되면 뒷공간을 자동적으로 허용하게 됩니다. 자, 한 예로 에바 선수가 이미 오나미 선수를 마크하고 있었어요. 근데 볼만 보고 집중하다가 라라 선수도 자석처럼 볼에 이끌렸어요. 김민경 선수를 마크를 잘 해오다가 결국 오픈돼 있었죠. 자, 결국 김민경 선수가 오픈 찬스에서 슛까지 연결하게 되는 상황이 전반전에 나왔고요. 자, 후반전에도 너무 과도하게 근접하게 붙다가 쉽게 벗겨져서 또 슛 찬스 내줬죠. 김민경 선수에게 그렇게 슛을 한 2차례 허용을 했고요. 또 김민경 선수가 몸을 잘 돌리면서 또 찬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의욕이 넘치게 되면은 볼만 바라보다가 과도하게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뒷공간을 허용해서 좀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자, 다만 희망적인 것은 최진철 감독이 월드클의 감독이죠. 가장 수비 조직력을 잘 만드는 감독. 바다 선수, 유빈 선수의 4라운드, 5라운드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라라 선수도 앞으로 더욱더 뛰어난 수비 보여줄 거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사오리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선취골이자 결승골을 기록을 했죠. 그 골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애초에 사오리 선수의 압박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김혜선 선수가 달리 선택지가 없었어요. 백패스를 했죠. 하지만 패스도 조금 부정확했고 조혜련 키퍼도 또 받지 못했어요. 2가지 작용이 일어나면서 자, 개벤 입장에선 차라리 나가게 뒀다면 그냥 코너킥이었을 텐데 조혜련 키퍼가 그것을 알고 공을 살렸죠. 압박을 나띠 선수가 아주 잘해줬죠. 조혜련 선수 걷어냈지만 나띠 선수 맞고 사오리 선수에게 연결. 사오리 선수 침착하게 골로 연결을 했습니다.
사오리 선수 확실히 쉬는 기간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구나 느껴졌습니다. 체력이 더 좋아졌어요. 뛰어난 활동량도 보여줬고요. 여전히 무서운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이 활동량과 스피드를 바탕으로 나띠 선수와 함께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수비 듀오 김승혜, 김혜선도 압박하고 오나미 선수까지도. 그래서 상대가 이렇다 할 공격을 잘 만들지 못했습니다. 수비 지표 보세요. 커트 19개, 그리고 3번을 가로채기 해서 역습을 나갑니다. 사오리 선수다운 뛰어난 지표라고 보여지고요. 자, 다만 많이 좋아졌는데 찬스 시에 여전히 조금 흥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계속해서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 드리블이다. 긴 터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급하다는 얘기거든요. 3차례 정도 차단을 당했어요. 김혜선, 김승혜에게요. 자, 왼발 슛이 김혜선 선수 맞고 골포스트를 맞기도 했습니다. 골 찬스도 한번 있었죠. 전반적으로 팀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기존의 에바 선수와의 합은 워낙 좋습니다만 나띠 선수와의 연계 플레이도 좋았어요. 주고받는 모습. 자, 앞으로 서로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이해?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또는 내가 여기 있을 때 얘는 이렇게 나와줄 거라. 라는 어떤 믿음, 신뢰가 쌓인다면 조직력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티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도움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강제어시 당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티 선수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인 압박으로 만들어낸 골이었죠. 그래서 결국 도움으로도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두 선수가 만든 골이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전방 압박으로 계속적으로 수비의 실수를 유도했어요. 특별히 2차례 정도는 위험했습니다. 골문 앞에서 김혜선, 김승혜 선수 위험한 횡패스를 유도하기도 했죠. 나티 선수가. 또 날카로운 왼발 한 차례지만 보여줬어요. 킥인 상황에서 라라 선수의 슛으로 연결되는 모습 나왔고요. 또 사오리 선수에게 연결하는 좋은 패스 슛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또 수비적으로도 오나미 선수가 돌파하는 상황에서 나띠 선수가 에바 선수의 수비를 커버해줘서 클리어까지 하는 장면도 나왔어요. 전방위적으로 활동량도 좋아 보였고요. 수비 지표도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조직력을 좀 갖춰야겠죠. 사오리 에바와의 패스 플레이를 좀 더 많이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긍정적인 면, 팀적으로도 엘로디 선수와 유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엘로디 선수는 좀 더 직선적이고 파워풀한 느낌, 나띠 선수는 좀 더 기술적이고 좀 부드러운 느낌, 하지만 또 압박은 타이트한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오리, 나티, 엘로디 이 3인방을 막는 수비들이 꽤 어려움을 겪을 것 같네요. 최진철 감독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개벤저스와의 상대 전적 2승이죠. 개벤저스의 천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최진철 감독과 월드클래스가요. 사실상 새로운 팀으로 개편이 됐죠. 하지만 수비 조직력만큼은 정말 단시간 내에 정상급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골대녀의 공식 전위 매니저, 이 월클과의 합이 제일 좋다고 할 수 있고요. 거둔 4승 중에서 월클과의 3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1승은 탑걸과 거뒀죠. 이 사오리와 나띠의 합이 꽤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세에 몰릴 때는 에바 선수만을 수비해 놓고 엘로디, 사오리, 나띠를 3인 공격으로 넣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6인 전원이 본인의 역할을 잘하는 팀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골대녀에서 수비 조직력 제일 잘 만드는 감독이 최진철 감독입니다. 탑걸의 4, 5라운드를 보시면 그 짠물 수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바다 유빈 선수가 초반에 얼마나 앞으로 덤비고 뒷공간을 내줬는지 아실 거예요. 하지만 얼마나 이 두 선수의 수비력과 조직력이 발전했는지 탑걸 경기 보시면 아실 테고요. 역시나 특별히 팀 중심이 되는 에바 선수를 바탕으로 라라 선수가 그 파트너잖아요. 이 파트너십을 잘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두 선수만 수비하는 게 아니고요. 포워드 3명의 압박 능력, 전체적으로 모든 선수가 수비를 가담을 하는 거죠.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자, 캐시 선수의 골키퍼 기용 예고편만 보고서는 엘로디 선수가 골키퍼가 밀렸나?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캐시 선수가 워낙 뛰어난 자원입니다만 엘로디 선수도 포워드로서 굉장한 활약이었다. 그 운동 능력을 잘 활용하는 안목 최진철 감독이 보여줬고요. 자, 하프타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쫓아가면 상대도 결국 실수가 나온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후반전에도 압박을 해라라는 주문을 했고요. 상대가 빌드업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 플레이를 차단이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많은 양의 패스를 차단을 했고요.
자, 필드 플레이 전원, 적극적인 압박, 뛰어난 활동량, 이게 최대의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공격적인 조직력은 아직 좀 다듬어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후반전 초반 위기가 한 3번 있었는데 잘 넘어갔고요. 에바의 수비 리딩, 그리고 캐시의 골키핑 능력이 이 1대0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개벤저스의 평점입니다. 주장 조혜련 키퍼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상대의 유효슛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딱히 세이브할 장면이 없기도 했습니다. 자, 스로우와 롱 스로우, 그러니까 수비에게 내려주는 스로우, 공격수에게 연결하는 3번 작전, 롱 스로우. 키퍼들 중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상당히 숙달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발밑 패스, 흐름 보호를 전방으로 연결한다던가. 킥인 리턴하는 게 좀 많이 불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향상됐어요. 그래서 이 패스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성공률도 보여주죠. 좋아졌는데요. 자, 다만 이날 경기 조혜련 키퍼답지 않은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과정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사울이 압박, 패패스. 1차적으로는 밟지 못한 게 문제가 됐고 2차적으로는 놔뒀으면 좋았겠다. 자, 굳이 변명을 하자면 나띠 선수의 압박을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너킥 내주지 말고 살리자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랬다면 특별히 김혜선 선수로 대표되는 동료들이나 김명지 감독님이 콜을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띠 선수가 압박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놔둬라, 아니면 심플하게 걷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혜련 키퍼는 아마 그 정도의 압박을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의 판단도 좀 아쉬웠죠. 결국은 나띠의 압박, 그리고 사우리의 골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치명적인 실수였네요. 김민경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아쉬웠던 부분들이 향상이 됐어요. 확실히 골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예 그냥 킥의 비중을 줄였고요. 연계 플레이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필드 플레이는 더 나아진 모습이 있었거든요. 슛에 있어서도 2차례밖에 없긴 했습니다만 빠른 타이밍에 슛을 했다는 거 굉장히 좋았고 2차례 다 위협적이었거든요. 유효슛은 되지 못했지만요. 자, 에바 선수가 거둬낸 곡 빠르게 슛했던 거 전반전, 그리고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또 슛을 했던 것, 이 부분이 슛 장면이었거든요. 자, 타겟형 공격수의 역할, 공을 받아주고 볼 소유해주고 리턴하는 것 제가 카운트해보니까 4차례가 됐습니다. 확실히 패스 부분도 보이시죠? 킥 비중을 줄였음에도 연계 플레이가 훨씬 좋아졌어요. 물론 마무리 부분에서는 아쉽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좀 더 발전된 모습이 아닌가라고도 봤어요. 자, 아쉬웠던 장면, 전반전 이은영 패스가 좋은 패스를 넣어줬고요. 곧바로 공간으로 뛰어 들어갔거든요. 바로 리턴 패스를 내줬다면 경기 내내 연계가 좀 좋았는데 이 결정적 장면에서 만약에 내줬다면 이은영 선수는 1대1 찬스도 가능했을 겁니다. 그때 시야가 좀 좁아졌어요. 에바 선수와의 대결을 선택했거든요. 특별히 에바 선수가 또 수비력이 좋기 때문에 더더욱 좀 아쉬운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나미 선수에게도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3차례의 찬스 메이킹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김승혜 선수의 슛을 만든 패스였죠. 캐시 골키퍼가 슈퍼 세이브를 해냈고요. 2차례 또 드리블 돌파로 만들어낸 것, 다이빙 캐치를 해냈죠. 자, 그리고 아찔한 장면도 있었는데요. 사오리 선수와의 머리 충돌, 헤드벗이 났는데 부상이 아니라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이 개벤과 월클의 경기에는 꼭 이 부상이 나오는데요. 정말 아찔한 장면이었는데 다행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수비 지표 조금 더 늘어났거든요. 자, 하지만 슛 없는 오나미라는 게 참 어색합니다. 오나미 선수를 에바 선수라는 대형 수비수가 막자 개벤저스도 활로를 열지 못했어요. 지난번 경기에서도 슛 하나, 이게 극장골이 됐기 때문에 해결이 됐지만 어찌 보면 지난번 경기도 슛 하나라는 게 예견됐던 상황이에요. 결국 이번 경기에는 슛을 한 차례도 기록을 못했고요. 그래서 에바에게 어려움을 겪었다. 두 차례 정도 찬스 메이킹 상황 말고는 가로막히거나 공을 받기 전에 애초에 차단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점, 오나미 선수 좀 아쉬웠군요. 김혜선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면서 진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드리는 민트별을 수여하겠습니다. 자, 이날 경기 김승혜 선수가 골반 부상이 있었잖아요. 컨디션도 난조가 있었고 그래서
왜 김혜선 선수가 많이 찰까 했는데 이게 이유였죠. 평소보다 많은 킥인을 본인이 김승혜 선수를 대신해서 담당을 했고요. 수비 지표도 또 대단했습니다. 수비하라 빌드업하랴 굉장히 바빴던 경기였습니다. 자, 좋았던 장면 볼까요? 사오리 선수의 터치가 좀 길었는데 시도한 거 두 차례 정도 김혜선 선수가 차단을 했거든요. 또 나가는 공을 살려서 김승혜 선수에게 패스를 했는데요. 여기서 김승혜 선수가 중거리 슛까지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면 죽은 찬스였는데 슛 찬스까지 만들어냈다는 것, 김혜선 선수가 만든 거였죠. 후반전에도 사오리 선수가 커트한 다음에 바로 패스를 합니다. 나띠 선수의 슛 찬스였는데 슛하기 전에, 그리고 조혜련 선수가 뒷걸음질 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 결정적인 클리어를 해냅니다. 자, 이것만 보면 사실은 평점 9점 이상 가야 된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자,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실점 상황도 압박에 빌려서 백패스를 했고요. 백패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좀 콜플레이를 해줬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자책골 위기도 있었어요. 김혜선 선수 맞고 골포스트. 그리고 전반적으로 나띠 선수, 사오리 선수의 압박에 밀리면서 골문 앞에서 위험한 패스들을 했어요. 횡패스 같은 거요. 상대가 그것을 제때 응징을 하진 못한 것도 있지만 김혜선 선수답지 않은 좀 더 위험한 플레이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빨리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골키퍼에게 흘리면서 후반전에도 조혜련 키퍼의 캐치미스가 한 차례 났거든요. 엘로디 키퍼가 바로 붙어서 또 위험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김혜선 선수도 수고한 만큼 아쉬운 장면도 있었다라는 경기였습니다. 김승혜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컨디션 난조의 원인이 뭘까? 전반전에 좀 좋지 않았거든요. 하프타임 때 드러났죠. 골반 부상이 있었습니다. 김병지 감독이 괜찮냐고 물어봤었죠. 후반전에도 계속해서 골반을 두드리면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확실히 통증이 있어 보였고요. 거기에다가 체력 저하까지 이어져서 제 컨디션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컨디션 난조에도 고군분투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평소보다 볼터치가 좀 길었고 패스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패스를 주는 부분에서도 미스가 많이 났습니다. 상대 공격수 3인방의 압박에 고전을 했고요. 김혜선 선수와 동선이 자꾸 겹쳤어요. 김병지 감독도 계속해서 이걸 지적을 했는데 김승혜 선수도 아마 온전한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컨디션이 안 좋았음에도 어쨌든 50%의 패스 정확도 그리고 준수한 수비 지표를 올렸던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골도 기록할 뻔했습니다. 슛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골키퍼의 가랑이 사이를 충분히 통과할 만한, 그런데 캐시키퍼가 보통이 아니었죠. 뛰어난 세이브를 해냈고요. 자, 결론적으로 이 개벤저스 김병지 감독표의 빌드업 축구의 핵심은 김승혜 선수입니다. 김승혜 선수의 부진은 이 플레이 전체의 퀄리티 저하를 야기시킵니다. 아주 직접적인 연결이 일어났어요. 오나미 선수의 골 부재, 슛 부재도 있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김승혜 선수가 부진하면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선수라는 거고요. 김승혜 선수의 부진은 그리고 개벤저스의 패배로도 이어졌습니다. 이은영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출전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김민경, 오나미 3인 로테이션 가동은 이제 고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패스 시도가 많았습니다. 적은 출전 시간이면 보통 제가 평점을 드리기 어렵다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계속 관여를 많이 했어요. 볼터치도 많았고 오나미 선수의 앞 공간에다 놔주려는 패스 시도 연결이 안 된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 시도 자체가 굉장히 영리한 시도였거든요. 확실히 이인영 선수는 이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김민경 선수의 전반전 리턴 패스 있었다면 이인영 선수가 잘 줬잖아요. 바로 리턴해줬으면은 거의 1대1 찬스 맞이할 수도 있었는데 본인도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연계 좋았는데 오나미, 김민경, 이은영까지 연계를 3명이 하면 슛은 누가 하나 이런 맹점이 나오거든요. 누군가는 좀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4차례 이 세트피스 킥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글쎄요, 이인영 선수의 킥도 연습을 했겠죠. 또 새로운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역시 이은영 선수의 피지컬, 신장이 좋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골문 앞에서 있는 게 상대에게 더 위협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병지 감독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월드클래스의 벽을 넘지 못한 개벤이었고요. 상당히 불리해진 토너먼트 진출 확률입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탈락 확정은 아니고요. 하지만 많이 불리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꾸준히 빌드업 축구 시도하는 것, 패스 숫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96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요. 자, 하프타임 때 멘탈 부분을 지적하면서 또 공을 더 빠르게 연결해라.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었거든요. 후반에 3번의 찬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김민경의 슛, 오나미 패스, 김승의 슛, 이거 캐시가 선방했죠. 결정적인 장면. 그리고 김혜선 패스, 김민경 리턴, 다시 김혜선 슛. 이 세 장면이 굉장히 살아나는 장면이었고 골에 근접한 장면이었거든요. 이 흐름이었을 때 못 넣었던 게 아쉽고요. 에바 캐시라는 또 산을 만났다고 보여집니다. 자, 결국 김승혜 선수의 골반 부상, 컨디션 난조가 가장 큰 뼈아픈 요소였어요. 김혜선 선수가 분투하면서 빌드업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 퀄리티가 김승혜 선수의 것만큼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빌드업 축구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오나미 선수가 나중에는 개인기로 찬스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또 에바 선수에게 막히고 캐시에 선수에게 막혔어요. 그러니까 공격 루트가 이제 부재해졌습니다. 김병지 감독. 상대의 맥을 잘 끊고 파악해서 좋은 해법을 제시하는 거 참 탁월한데 결국은 어떤 강한 수비력을 가진 상대를 만나니까 이런 한계가 2경기 연속 좀 드러났던 것 같거든요. 지난번 경기에서는 어떻게든 극장골로 본인들이 잘하는 승부차기까지 끌고 왔지만 정규 시간 내에 이렇게 끌고 가니까 결국은 뒤집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개벤저스도 어떻게 보면 더 발전할 수 있는 이 한계 영역을 만났다라고도 보여지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해결 과제가 김병지 감독에게도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병지 감독은 아무래도 월클의 승리 쪽을 좀 더 기대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혹은 국팸도 가능합니다. 다득점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골득실이나 다득점에서 동률이 될 경우에는 승자승 원칙에서 월클하게 밀리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월클이 아예 국팸을 잡아주면 좀 편해진다. 이건 좀 순위표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평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월드클래스입니다. 에바 선수 9점, 엘로디 7.5, 캐시 9점에 MOM, 라라 7점, 사오리 8.5, 나띠 8, 최진철 감독 9점입니다. 개벤저스입니다. 조혜령 키퍼 5점, 김민경 7, 오나미 7, 김혜선 8점에 민트별, 김승혜 7.5, 이은영 6, 김병지 감독 7점입니다. 슈퍼리그 B조의 순위표입니다. 자, 개벤저스는 1승 1패, -1로 이제 경기를 마감을 했고요. 월클과 국대 경기가 있잖아요. 이제 경우의 수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월클이 이기는 경우 뭐 득점에 상관없이 2승이 되고 2패가 되니까 월클이 이기면 무조건 개벤저스는 나가게 되고요. 국대 패밀리가 탈락을 하게 됩니다. 자, 국대 패밀리가 이길 때 좀 복잡해지는 거죠. 자, 봅시다. 일단 국대 패밀리가 1대0으로 이겼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득점이 하나 드러나겠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는 실점 1, 그래서 0이 될 겁니다. 자, 1대0으로 이겨도 1, 0, 마이너스 1 모든 것이 같을 때는 골득실, 다득점, 승자승 순이잖아요. 그래서 골득실을 먼저 볼 때 국대팸 월드클래스 순이기 때문에 개벤저스는 탈락하게 되고요. 국대 패밀리가 2대0으로 이기는 걸 보겠습니다. 그러면 골득실이 득점이 3득점이 되겠죠. 그리고 골득실은 2가 되겠고요. 그럼 2실점을 한 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인데 그러면 국대 패밀리는 1위로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골득실로. 월클과 개벤이 동률입니다. 골득실까지. 다득점도 동률이에요. 그럼 뭘 따져야 돼요? 승자승을 따져야 되죠. 승자승, 두 팀 간의 승자승 누구예요? 월클이에요. 그러니까 국대 패밀리가 2대0으로 이겨도 월클이 나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국대 패밀리가 월클을 3대0으로 이긴다면 달라집니다. 그럼 득점이 4득점이 되고 골득실 플러스 3. 3실점을 하니까 월클은 골득실 마이너스 2. 그러면 국대와 개벤이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개벤의 입장에서는
국대 패밀리, 다양한 경우의 수가 필요한 국대 패밀리의 승리보다는 깔끔하게 월클이 이기고 국대가 2패를 하기를 바랄 것이고요. 반대로 월클이나 국대 패밀리도 다 탈락할 수 있는 시나리오,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슈퍼리그 B조는 끝까지 해봐야 알 수가 있겠고요. 죽음의 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슈퍼리그 득점 순위입니다. 사오리 선수도 본인의 이름을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어시 순위죠. 나티 선수도 본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대 득점 순위입니다. 오나미 선수가 여전히 9골로 선두인 가운데 사오리 선수도 4골로 이 6위권에 이름을 올렸네요. 자, 다음 경기는 바로 B조의 마지막 경기, 국대 패밀리와 월드클래스의 경기입니다. 세 팀 다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6월 1일 수요일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결방의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탈락이 확정되고 토너먼트 진출이 확정된 A조보다는 B조의 경기를 먼저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군요. 슈퍼리그라는 이름에 걸맞는 재미있는 경기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김민경 선수도 인터뷰에서도 밝혔고, 오나미 선수도, 조혜련 선수도, 자, 이전 시즌1 때 패배를 소록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월드클래스의 벽은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혜련 키퍼도 얘기했죠. 신봉선 전 주장에게 꼭 월드클래스에 소록하겠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는 못했고요. 김승혜 선수의 부상, 또 김혜선 선수의 남편 앞에서의 서러운 눈물, 이런 것도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좀 안타까우면서도 좀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월드클래스는 제일 오래 기다렸습니다. 딱 4경기밖에 치르지 못했다는 게 이전 시스템에 대한 어떤 문제, 맹점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5번째 공식 경기였는데 승리로 다시 가져갔습니다. 팀 개편이 많이 일어났는데 캐시라는 걸출한 키퍼도 나왔고요. 전반적인 조직력이 좋았습니다. 엘로디 키퍼도 사실 벤치에서 시작했지만 정말 로테이션 하는 팀이다 라는 것이 드러날 정도로 최진철 감독이 짧은 시간 내에 조직력을 잘 만들어냈어요. 재미있는 경기였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 바이바이.